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사주 첩경 그 3권에 나와 있는 59번 명조, 이 을의일주 여명이신데, 이번에 사주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이제 고 이서경 선생께서, 이제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 명조인데, 뭐 기생이 왜 기생인가 뭐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는 뭐 이런 사주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기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좀 보면서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그 관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상상관 관불균 식모 매담 기생이다. 시상에 관이 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상에 상관이 떴으니 거기에 이제 관이 불균이라는 것은 원국 자체에 이제 관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뭐 관과 식상의 힘 또는 관과 재의 힘 또는 관과 비겁의 힘 이런 게 다 불균이거든요. 균형이 맞지 않게 됐으니 식모매담 기생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술집에서 사는 여자의 사주라고 하는데 일단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 사주는요. 이런 사주가 여명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이제 추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이서경 선생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그 한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년 정축월 을의일 병자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태어난 을목인데 을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꽃으로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은데 딱 보기에 사주가 어떨까? 이게 언밸런스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불균인데 천간과 지지가 다 따로 노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여자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남편 문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초혼이 벌써 불미하다. 초혼이 지탱이 어렵겠구나.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사주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보고 살펴보고 또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직지심 불여간사라. 이거는 이제 을목의 성품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을목이 병화를 봤을 경우 아니면 정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직지심이라 불여간사. 사람이 마음이 충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여간사, 간사하지 않다. 사람이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다. 뭐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수구죠. 금심수구, 린화 목족이라. 좀 어려운 말인데 비단결 같은 마음, 금심이라는 건 비단금자인데 마음은 비단금 같고 그 비단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구, 입에 술을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이 충과 과무, 시, 학문 이런 게 뛰어나다. 참 말을 참 잘하는구나. 언변이 참 뛰어나구나. 노래 이런 걸 잘하는구나. 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나 목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이웃는 자니까요. 주변과 화합하고 가족 간에 아주 화목하다, 뭐 다정하다는 뜻입니다. 연입지살, 연에 가서 이제 사와 지살 껴 있죠. 그래서 인신사에는 전부 지살입니다. 참고로 연입에 지살이 껴 있으니 배정향이라. 이게 마을 정자인데 우물 정자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물을 껴고 마을을 있었기 때문에 향리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고향을 떠난다. 배정향리. 연입에 지살이 있다고 해서 뭐 고향을 떠난다 그런 식의 표현은 맞지가 않은데 이 사주에서는 사화와 해수가 충을 하긴 하죠. 근데 이 사주는 충이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생일의 역말을 띄었습니다. 사유축에서는 충되는 이 해수가 역마가 됩니다.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는 전부 해수 깔고 있게 되면 이게 역마인데 이게 인수역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외 유학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연사주들이. 생일에 역마를 깔고 있으니 해외 편답이라.
해외 유학 간다. 해외 땅을 밟아본다. 예전에는 해외 유학이 이제 어려웠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만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이 의미가 없습니다. 통변을 해줘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런 거 뭐 역마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중중인수 편방자당이라. 인수가 이제 중중하다는 얘기인데 을목의 인수는 뭐 해수, 자수, 축중, 개수 전부 지금 합입니다. 그래서 중중, 인수가 지금 중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는 어머니니까 편방자당, 어머니가 뭐 재혼이나 삼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각각의 어떤 편방이라는 것은 각각의 방에 지금 거해 있구나. 그러니까 살림이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 수국, 신경, 통통 그래서 뭐냐는데 사주가 온통 물바다니 해자축 수국이죠 지금. 그래서 신경통을 조심해라. 신경통에 통해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딱 보면 이제 문제가 많죠. 이렇게 보면 천간과 지지가 다 각각 논다는 거. 근데 추월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계절적으로는 조금 지나면 이제 한겨울이지만 조금 지나면 봄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병정화는 반가운 글자긴 한데 이렇게 양쪽에 식신과 상관이 공존하게 되면 나중에 부부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불거집니다. 특히 이런 그 여명에서 축월의 경우에 한해서 기사니까 기사생이니까 이제 양간인 음간이니까 여명은 순행을 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불거진다. 부부 문제가. 재관 합인 생모 동거라. 이렇게 이제 재관이라는 것은 축토는 재요. 관은 뭡니까? 사 중에 경금이 관이 됩니다. 우리 축 중에 신금도 관이 되죠. 그다음에 합인이니까 해자가 이게 축으로 같이 합되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사주가 다 합으로 이루어진 사주입니다. 그래서 재관인이 전부 합된 사주예요. 그래서 생모, 내 살아있는 어머니와 동거 한번 같이 살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일지 해수 깔고 있게 되면 을의일주잖아요. 그래서 인성 깔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얘가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사는구나. 엄마하고 인연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맞습니다. 월림자살, 월지에 가서 살이 끼어 있으니 형제 고독이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월인데 축 중에 신금이 껴 있죠. 그래서 자자 살째 신금이 껴 있기 때문에 칠살이 껴 있기 때문에 형제가 고독하다라는 통변인데 이 사주는 형제 고독을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축월의 을목은 전부 다 형제가 고독하냐? 그런 해석이 나오죠. 전혀 아니다. 제가 잘 아는 제 조카의 사주가 축월의 을목인데 아주 자매죠. 둘이 자매인데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축월의 을목이 여기에 살이 칠살이 있어서 살이 원림에 거에 있어서 형제가 고독하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전혀. 이런 건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상의 상관이니 당전사환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상에 상관이 떴으니까 여명에 당전사환 여기저기 불려다닌다는 얘기인데 기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상에 상관이 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과 시는 관성이 거해야 되는 자리예요. 관성. 남편궁이죠. 이제 일시는 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주에. 그것도 문제지만 이 상관이 떠 있으면 관을 극합니다. 그래서 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 남편이죠. 남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시상 상관 떠버리면. 그러면 모든 사주가 또 못 들어오고 이혼이 되고 재혼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상 상관이 떠도 이 계절과 일지 또는 시지가 조우나 신강 신약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시상 상관 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항상 위험하다. 시상에 상관이 떴으니 남편 복이 없다. 원국에 무관이니까 남편 복이 없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통변하게 되면 이제 아마 그 현업에서 사주를 실제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관 사주들 많습니다. 여자들. 남자도 무제 사주들 많아요. 그리고 관성이 충국되어 있는 사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주들 10명 중 제가 보기로 한 7명 정도 70%는 문제가 없더라. 문제가 없다고 뭐 그렇다고 막 좋거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어떤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이걸 이제 이혼이나 이런 걸로 자꾸 몰아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홍등 연준이 기생능명이라 홍등가에서 수를 따르니 뭐 기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수국심냉이라 물이 심히 냉하니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질가해라 서늘할 냉자죠. 양자인가요? 예, 네, 양질가해. 그래서 차가운 질병, 수족냉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가히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상화식신 난득자해라. 상화식신이라는 것은 화인 식신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상간인 불일, 식신 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식상으로 여명에게는 자식이 되는데 요게 상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득자해라. 자식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이게 이제 불임되는 사주인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주만 가지고서는 이게 병정화가 이게 문제죠. 문제인데 일지의 이 사화와 축토, 이 사축도 문제죠. 이게 다 흉이 되는 합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주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사주에서 제가 그 예전에 궁통보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올려드렸는데 이 사주 보게 되면 저는 이런 구조를 딱 떠올리고 싶어요. 한자로는 화부수자? 화부수자라는 말이 저는 떠오르고 싶은데 이게 좀 이제 약간 안 맞죠? 화부수자가 뭡니까? 화가 남편이고 수가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주 딱 보면 그러면 화가 두 개죠? 지지로까지 합치게 되면 3개, 사화가 있으니까 총 3개가 되는데 이게 3개가 남편이에요. 남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이 사주 남자 3명이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남자가 꼭 3명만 만날까? 인생을 살면서? 아니, 남편이 이 사주는 법적으로 2명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사주가. 이게 공통보감의 그 용신론에서 제가 다 설명해드린 말들이에요. 그러면 수가 이제 자식이 되죠. 이 사주는. 그렇죠? 이제 지금 완전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자축이 다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면 자식이 효자인가 이게 부르자인가 이 사주에서? 부르자죠. 부르자. 이거 부르자네. 부르자 자식을 두겠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식 때문에 눈물 좀 흘리겠구나 이 사주.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적자마자. 이게 무슨 격국을 따진다거나 뭐 식상을 자꾸 자식으로 이 사주 첩경에서는 당연히 이제 식상을 자식으로 보죠. 자식궁예도 있고 여명에서 병정화가 자식이니까. 저는 반대로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모를까요? 병화 식신이 자식인 거 다 알죠.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1차원적인 방법이고 이거 병정화? 이거 남편이네? 해자축. 이거 자식이네. 이거 다 이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야 고생이 많은 사주구나. 인생이 파란만장하구나. 이런 식의 통변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주가 저한테 상담을 왔다면 전 천마디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뭐 30 미만, 40 미만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인생을 다 안 살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50 이후에 오친 여명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사고무친이라고 그러죠. 사고무친.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구나. 의지처가 없는 사주다. 의지처가 없는 사주. 아니면 뭐랄까요? 직업도 좀 그러죠. 직업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습니다. 이런 사주들. 뭐 이런 사주가 공무원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물 따라 흘러다니는 사주다. 그래서 마음 붙일 곳이 없구나. 외로운 사주구나. 뭐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아주 마음이 뭐랄까요? 울적하다고 해야 되나? 우울증 많은 사주거든요. 이런 사주 딱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를 딱 본 사람이 처음 봤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라면 그렇게 통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전에 용신 다용자라는 말이 있는데 용신 다용자라는 게 뭐냐면 여자 사주에서 용신이 많게 되면 즉 용신이 하나 이상이 되게 되면 좋지 않은 걸로 예전엔 다 간명을 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의 사주를 보는 방법과 여자가 사주를 보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용신이 두 개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여자 기준으로는 남편이 바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남편이 바뀐다. 뭐 바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바뀌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신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이 사주가. 그리고 이 사주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 이 사주가 돈이 모일 것인가 안 모일 것인가 이 원국만 봐서는 이게 돈이 모이는 사주가 아닙니다. 딱 이 사주는 보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맞아요.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결론은 뭐죠? 살다 보면 그 돈이 없어지는 사주예요.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천간은 식상 생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주가 나름 이 좋은 사주입니다. 천간은 천간이 상당히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 그런데 천간이 좋다. 천간이 상당히 좋은 사주인데 천간이 좋다고 하면 사주가 다 좋냐? 그렇지가 않죠. 지지가 벌써 그릇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지지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이런 사주들. 사주를 보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 사주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바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바다. 홍수 났다고 보면 돼요. 홍수 나면 집이고 땅이고 뭐 집에서 키우는 동물, 가전 제품들 다 날아갑니다. 이거. 그러죠? 그래서 목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된다. 그래서 토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1차원적으로 이제 목을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목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마찬가지. 다른 오행이라는 것은 다른 일간, 다른 천간을 얘기하는데 간목도 마찬가지. 을목은 말할 것도 없고 병정화도 이게 반드시 수국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주들. 물바다 되면 아작나는 겁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죠. 무기에 수국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주들. 그 연예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사주들. 경금, 신금이 그러면 수국이 되면 어떨까요? 이건 조금 달라 해석이. 계절에 따라서. 다음 임계, 당연히 임계수는 뭐 수국이 돼도 반드시 반대되는 토의 동양. 토의 동양에 의해서 이제 그 귀기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여자는 이제 기생이라고 하니까 뭐 제가 기생이라고 하는데 뭐 전부 다 기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주들. 예, 그냥 뭐 좀 그러긴 한데 예, 이렇게 사주는 축월에
을목이면 이 축토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축토는 동토의 땅이다. 동토의 땅. 동토의 땅은 얼어 있죠.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왔을 때 저 언제부터 운이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언제부터 좋아질까요? 무조건 봄, 여름이면 다 좋아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 동토 땅이 어는 게 풀어져야 돼요. 이 어는 걸 푸는 글자가 왔을 때 이 사주가 운이 피는 겁니다. 그때 되면 뭐 형편도 피고 이제 좋은 남자도 만나고 할 겁니다. 반드시. 근데 이 사주는 절대 초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주만 봤을 때는. 이 사주는 거의 2번 이상 갑니다. 사주가. 예, 이렇게 치에 병자식 떠버리면 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히 지금 오랜만에 사주척경 한번 사주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뭐 제 격에는 뭐 인수가 용신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사주는 아무리 인수로 성해줘도 이게 수생목이 됩니까 이게? 이 사주는 수생목이 되는 사주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물의 생을 받아도 을목은 이게 물에 떠날려가 버리지 뭐 을목이 힘이 세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체가 아주 이거 흔들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주들. 신약사주죠. 대표적인. 신약이다. 신약사주인데 물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 성격이? 물이 많다. 사람 성격. 되게 자기 주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예, 자기 주관이 없다. 뭐 등등의 해석이 나오는데 한겨울 을목이 정화 따뜻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등? 이렇게 등 같은 거 하나를 들고 지금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사방에서 남자가 모여드는 형상이에요, 이 사주가. 형상법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이런 사주만 온다면 되게 사주가 저는 쉬울 것 같다. 상담하기가. 왜냐하면 뭐 그냥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사주는 전체 8자 모양을 딱 보고 그릇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첫 마디를 뭘로 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주 상담에서는 첫 마디는 저는 첫 마디에서 딱 뭔가 틀어지면 뭐 그분하고는 상담하기가 싫더라고 그냥 기분이. 왜냐하면 첫 마디에서 이 사람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번 을목에 그걸 좀 해봤고요. 제가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이 사주가 같은 사주가 을목이 연에 지금 기토가 돼 있죠. 근데 기토가 아니고 만약에 무토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생이라는 길을 갔을 것인가? 이런 식의 법이 바로 사주의 학습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해수가 아니라 을미가 왔다. 을미가 왔다. 근데 그렇다면 또 이게 재혼할 사주인가? 아니면 을미가 아닌 충이 껴서 그러긴 한데 을사였다. 그래도 그럼 이 사람한테 재혼할 것인가? 또 해석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 사주는 이 을의 일조가 아주 이게 그냥 뭐랄까요? 해수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의 글자인데 사주를 다 흐트러버린 글자예요. 이 사주의 모든 8자, 8자 조합을 한마디로 무너뜨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해수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사주가 그렇게 막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사주는 글자 하나에 의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를 고른다면 속이 알찬 남자를 고를 수가 없죠. 절대.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기생오랍이라는 표현이 쓰나 영화에서 겉모습만 이게 좀 번지르르하고 무슨 구두 같은 거 이렇게 아주 빛나고 오는 구두 하얀 구두 이런 거 쓰고
머리에 막 무스 바르고 옛날에 뭐 그런 거 70년대 뭐 80년대 그런 모습의 남자를 반드시 이 여자는 고를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주의 뭐 사주대로 풀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이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른 사주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